빗줄기가 쏟아지는 한양거리. 기방 앞에 선 한 선비가 젖은 종이 뭉치를 꼭 쥐고 서 있다. 옥란이 처마 밑에서 그를 올려다본다. 왜 왔어요? 오지 말라 했잖아요. 선비 김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한 가지만 말하고 가겠소. 그의 손에서 빗물에 번진 종이가 떨어진다. 옥란이 그것을 줍는다. 종이 위에 적힌 것은 시가 아니었다. 수십 번 쓰고 지운 흔적 위에 남은 단 한 줄. 옥란의 눈이 커진다. 손이 떨린다. 이 바보 같은 양반이. 그녀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린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과거 시험밖에 모르던 순진한 선비와 한양에서 가장 매서운 혀를 가졌다는 기생옥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 달 전 아주 황당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1770년대의 한양. 학문과 예술이 꽃피던 이 시절, 한양의 기방에는 시와 노래, 춤과 풍류가 넘쳐 흘렀습니다. 양반 자제들은 기방 출입을 통해 사교를 익혔고, 기생들은 한양의 문화를 이끄는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세계 뒤에는 엄격한 신분 질서와 그 질서 속에서 피어나는 금지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과 과거 시험만 알던 순진한 선비 사이에 벌어진 조선에서 가장 이상한 과외 수업의 이야기입니다. 1770년 늦봄, 한양 종로거리.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인 월하루 앞으로 책 보따리를 잔뜩 짊어진 선비 하나가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다. 김도원 23. 충청도 공주 출신의 이 선비는 세 번째 과거 시험을 앞두고 한양에 올라온 지 사흘째였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갓은 반쯤 삐뚤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지만 눈은 오직 품속에 든 서찰 한 장만을 향하고 있었다. 아, 여기가 월하루인가. 분명 김좌수 어른께서 이 기방에서 만나자 하셨는데. 도원은 기방 입구 앞에서 멈칫했다. 그의 인생에서 기방이라는 곳은 오직 책에서만 읽어본 세계였다. 아버지 김진사는 평생 기방 근처에도 가지 않은 강직한 유생이었고, 도원 역시 그런 아버지를 닮아 오직 책과 붓만 벗삼아 살아왔다. 실례합니다. 저 약속이 있어서. 도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기생 하나가 급히 뛰어나왔다. 쟁반을 든 그 기생과 도원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쨍그랑. 술잔과 안주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도원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김치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갓 위에 두부 한 모가 정확히 착지했다. 도원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품속에 있던 서찰이 바닥에 흩어졌다. 아이고. 그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여인이 도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진풍경은 월하루 10년 만에 처음이로구나. 옥란이었다. 21, 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자 가장 매서운 혀를 가졌다는 그 여인. 옥란은 도원의 갓 위에 올라앉은 두부를 보며 부채 뒤에서 킥킥 웃었다. 도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서찰을 주우려 허둥대는데 옥란이 먼저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아, 과거 시험 답안 연습장이구나. 어디 보자. 아, 그건 돌려주시오. 옥란이 서찰을 펼쳐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글씨는 반듯한데 내용이 참 딱딱하기도 하지. 이걸로 과거에 붙으려면 10번은 더 떨어져야겠어. 주변의 기생들과 손님들이 와르르 웃었다. 도원의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 무례하오. 남의 글을 함부로. 바로 그때 안쪽에서 뚱뚱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오, 도원이 아닌가. 자네가 한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방에서 만나자 했는데 왜 그런 꼴이야? 김좌수, 도원의 아버지와 과거 동기인 인물이었다. 도원은 창피함을 삼키며 일어섰다. 좌수 어른,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김좌수는 도원을 안쪽으로 이끌며 말했다. 자네, 이번에도 과거를 볼 거지? 그런데 말이야.
과거 시험에는 글재주만 있어선 안 돼. 사교가 필요하단 말이야. 시관 어르신들과 교류도 해야 하고, 자네처럼 사람 앞에서 벌벌 떨어서야 어디 관직 생활을 하겠나. 저는 떨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김좌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기막힌 제안을 꺼냈다.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옥난이가 말이야, 한양에서 양반 자제들 사교를 가르치는 걸로도 유명해. 시도 짓고 대화법도 가르치고. 옥난이한테 좀 배워봐. 예? 기생에게 배우라니요? 도원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김좌수의 눈은 진지했다. 자네 아버지한테도 얘기해뒀어. 자네, 이대로면 과거 보고 나서도 관직 못 맡아.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해. 도원은 난생 처음 겪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두부 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방 건너편에서 옥난이 부채를 접으며 차갑게 한마디 했다. 싫은데? 옥난이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기방 최고의 기생인 그녀에게는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줄을 서 있었다. 굳이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선비 하나를 맡을 필요가 없었다. 월하루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내가 왜 촌선비의 사교 선생을 해야지? 옥난이 기생어미 향주에게 투덜거렸다. 향주는 주판을 튕기다 말고 눈을 빛냈다. 김좌수가 수업료를 얼마나 내겠다고 했는지 알아? 석 달에 50냥이야. 50냥? 옥난의 눈이 커졌다. 50냥이면 기방 기생이 반년은 쉴 수 있는 돈이었다. 게다가 말이야. 향주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김좌수는 이조판서 박대감과 막역한 사이래. 이번에 인연을 잘 맺어두면 우리 월하루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옥난은 한숨을 쉬었다. 돈도 돈이지만 기생어미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기방에서 태어나 기방에서 자란 옥난에게 향주는 어미이자 주인이었다. 옥난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기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향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옥난은 손가락을 세웠다. 하나, 수업은 기방 밖에서. 기방 안에서 하면 손님들이 오해해요. 둘, 수업 시간은 내가 정해요. 셋, 그 선비가 만약 절 함부로 대하면 그 즉시 그만둬요. 향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한양 북촌의 조용한 찻집에서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자, 규칙부터 정하겠습니다. 옥난이 부채를 탁 펼치며 선언했다. 도원은 맞은편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다. 마치 서당에서 훈장님을 대하듯. 첫째, 나를 스승님이라 부르세요. 예? 스승님이라뇨? 과외니까요. 둘째,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셋째, 절대로 절 좋아하지 마세요. 도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좋아하다뇨? 저는 기생을 좋아할 생각 같은 건. 다들 그렇게 말하다가 다 좋아하게 되거든요. 옥난이 한숨을 쉬었다. 이건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였다. 수업을 빙자해 접근하는 양반 자제들을 숱하게 겪어본 그녀였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업 눈을 마주치는 연습? 눈을요? 네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눈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도원이 옥난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확히 3초 만에 고개를 휙 돌렸다.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왜 돌려요? 아닙니다. 눈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옥난이 피식 웃었다. 이건 예상보다 더 심각한 환자였다. 하지만 어딘가 그 순진한 반응이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기방에 드나드는 양반들은 하나같이 능글맞거나 거만했다. 눈도 못 마주치고 귀가 빨개지는 선비라니. 이건 갈 길이 멀겠네. 옥난은 부채를 접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도원은 알아채지 못했다. 첫 번째 정식 수업의 주제는 대화의 기술이었다. 옥난은 찻집 탁자 위에 부채 하나를 올려놓고 말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양반댁 교수라고 생각하세요. 혼담 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황이에요. 인사를 해보세요. 도원이 자세를 고쳐 앉고 목을 가다듬었다. 저는 공주 김진사댁 아들 김도원이라 하오. 금년 23이고 과거를 준비 중이며 취미는 독서와 서예이고 좋아하는 경서는 맹자이며. 멈춰요. 옥난이 이마를 짚었다.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읽는 거예요? 다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혼담 자리에서 맹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오 감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옥란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으로 웃은 건 기방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아, 정말 당신은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도원은 뭐가 웃긴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인사는 짧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아해요. 상대방에게 질문이라.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혹시 산책을 좋아하시오? 이런 거예요. 도원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혹시 산책을 좋아하시오? 네,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도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다음 말을 찾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옥란이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부채로 입을 가리지도 않았다. 대화라는 건 물처럼 흘러야 해요. 어디로 산책을 가시오? 저는 북한산 기슭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아, 물처럼. 도원은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는지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대화는 물처럼 흘려야 함. 옥란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찼다. 지금 필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적어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화하면서 필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잊어버리면. 옥란은 한숨을 쉬면서도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선비는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여자를 꼬시려는 것도 기생과 놀려는 것도 아니었다. 정말로 사람 대하는 법을 모르는 순진한 학생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내줄게요. 숙제요? 내일까지 시장에 가서 모르는 사람 3명과 대화를 나눠오세요. 각각 10마디 이상. 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르는 사람과요? 그게 안 되면 과거 급제하고 관직에 앉아서도 매일 벌벌 떨 거예요. 자, 약속. 옥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도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두 손가락이 닿는 순간 도원은 또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 옥란은 빠르게 손을 뺐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뛴 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무시했다. 이런 건 기생에게 일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다음 날 도원은 옥란의 숙제를 수행하러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3명과 10마디 이상의 대화. 간단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산을 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첫 번째 시도. 떡 파는 아낙. 저기요. 뭐?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혹시 산책을. 떡 살 거야 말 거야? 아, 네. 떡 주세요. 한마디. 참담한 실패였다. 두 번째 시도. 약재상 주인. 이 약초가 무엇입니까? 감초. 아, 감초 좋은 약재이지요. 그래. 살 거야? 감초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내가 왜 감초를 좋아해? 파는 거지. 4마디. 여전히 부족했다. 세 번째 시도. 도원은 국밥집에 들어갔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마침 책을 읽고 있었다. 혹시 그 책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이는 도원보다 2살 많아 보였다. 시원한 이목구비에 너스레가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다. 오, 이건 신간인데 자네도 책을 좋아하나? 네. 저는 과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과거? 나도 이번 과거를 보려고 한양에 왔는데. 이야, 반갑구만.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름은 박수혁, 전라도 남원 출신의 선비였다. 수혁은 도원과 정반대로 말이 많고 사교적이었다. 도원이 10마디를 하는 동안 수혁은 100마디를 했다.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졌고 도원은 난생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나눠본 것에 스스로도 놀랐다. 자네 재미있는 사람이야. 우리 친구하세. 수혁이 도원의 등을 탁 쳤다. 도원은 얼떨결에 친구가 생겼다. 해질 무렵 도원은
옥란과의 약속 장소인 찻집으로 갔다.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한마디, 두 번째는 네 마디, 세 번째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옥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셀 수 없다고요? 네, 친구가 생겼습니다. 도원이 뿌듯하게 웃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한지 옥란은 비웃으려다가 차마 그러지 못했다. 잘했네요. 그 한마디에 도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마치 훈장님께 칭찬받은 학동 같았다. 옥란은 고개를 돌리며 찻잔을 들어 입가를 가렸다.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다. 수업이 시작된 지 닷새째, 주제는 시집기로 넘어갔다. 양반 사교에서 시는 필수적인 덕목이었고 혼담 자리에서도 기방 연회에서도 즉석에서 시를 지어 읊는 일이 잦았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주면 즉석에서 시를 지어보세요. 옥란이 찻집 창밖을 가리켰다. 마침 창 너머로 백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저 백꽃을 보고 시를 지어보세요. 단, 딱딱한 경서 문체 말고 마음이 담긴 시로요. 도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바람이 백꽃을 흔들 때 나는 누군가를 떠올렸어. 꽃잎은 가벼이 떨어지건만 마음은 무거이 가라앉으니 이것이 봄이란 것인지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옥란의 부채질이 멈추었다. 방금 그거 어디서 외운 거예요? 아닙니다. 방금 지었습니다. 옥란이 도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기방에서 수많은 양반들의 시를 들어왔지만 이런 시는 드물었다. 기교는 부족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 괜찮네요. 옥란은 고개를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지만 귀가 살짝 붉어진 걸 도원은 알아채지 못했다. 정말요? 정말 괜찮습니까? 네 기교는 없지만 진심은 있어요. 시란 건 결국 진심이 전부거든요. 도원의 눈이 반짝였다. 누군가에게 글로 칭찬을 받은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아버지는 늘 부족하다고만 했고 서당 선생은 재능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심이 있다고 했다. 그럼 한 수 더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도원은 옥란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부채 뒤에 숨은 웃음을 나는 보았소. 차가운 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 매화가 추위 속에 피듯 그대의 참모습은 겨울 지나 드러나리. 찻집에 침묵이 흘렀다. 옥란은 부채를 꽉 쥐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건 누구를 보고 지은 건데요? 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매화가 생각나서. 도원은 자신이 무슨 의미의 시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눈치였다. 옥란은 헛기침을 했다. 오늘 수업 끝. 다음 시간에는 춤을 가르칠 거예요. 춤이요? 내 연회에서 춤 못 추면 창피당해요. 옥란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다. 도원은 뒤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수업 열흘째. 옥란은 한양 외곽의 한적한 정자에서 춤 수업을 진행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을 일부러 골랐다. 선비에게 춤을 가르치는 모습을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옥란은 그렇게 이유를 붙였다. 자, 기본 동작부터 오른발을 앞으로, 왼손을 올리고. 이렇게요? 도원의 동작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팔과 다리가 따로 움직였고 리듬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옥란은 몇 번이고 시범을 보였지만 도원은 그때마다 엉뚱한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다. 아니, 오른발이라니까요. 오른발. 이게 오른발 아닙니까? 그건 왼발이에요. 옥란이 참다 못해 직접 도원의 손을 잡고 동작을 이끌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았다. 도원의 넓은 어깨가 옥란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은은한 먹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옥란의 손이 도원의 손 위에 놓였다. 도원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붓을 잡아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거칠음이 오히려 진짜 같았다. 기방의 양반들은 하나같이 매끈한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옥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두 사람이 천천히 한 발 한 발 움직였다. 정자 위로 백꽃이 흩날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원이 고개를 숙여 옥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순수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옥란 아니 스승님. 왜요? 스승님 손이 차갑습니다. 많이 추우십니까? 초여름이었다. 추울 리가 없었다. 옥란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옥란은 재빨리 손을 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건 안 된다. 자신이 정한 규칙을 자신이 어길 수는 없다.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도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오늘 수업 끝이에요. 벌써요? 아직 한 시즌도 안 됐는데. 그냥 끝이에요. 옥란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정자를 내려갔다. 도원은 홀로 남겨져 갸우뚱했다. 분명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도원은 알지 못했다. 옥란이 정자를 내려가 큰 나무 뒤에 숨어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것을. 부채 뒤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배꼽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한양 종로의 큰 기와집. 이조 참판의 아들 서진태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30줄에 접어든 나이에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그는 한양에서 가장 방탕한 양반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월하루 옥란이가 요즘 수업을 한다며? 하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공주에서 올라온 김씨성의 선비에게 사교를 가르친다 합니다. 서진태의 눈이 가늘어졌다. 옥란이를 몇 번이나 불렀는데 매번 바쁘다더니 촌선비한테 붙어 있었단 말이야? 서진태는 1년 넘게 옥란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옥란은 번번이 그의 청을 거절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그녀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더 집착했다. 그 선비가 뭐하는 놈인지 알아봐. 며칠 후 서진태는 도원의 신상을 파악했다. 공주 김진사의 아들, 과거 삼수생, 특별한 배경 없음. 서진태는 코웃음을 쳤다. 그까지 촌선비 하나. 서진태는 수하들을 시켜 도원에게 접근하게 했다. 도원이 숙소에서 나오는 길에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길을 막았다. 김도원 선비시지? 우리 서 도련님께서 한 말씀 전하라 하셨소. 도원은 어리둥절했다. 서 도련님이 누구시오? 이조 참판 서대감의 아드님이시오. 월하루 옥란과의 수업을 당장 그만두시라는 전갈이요. 도원은 눈을 깜빡였다. 수업을 왜 그만둡니까? 저는 사교를 배우는 중인데. 그건 모르겠고 그만두지 않으면 과거 시험이고 뭐고 없을 거라 하셨소. 위협이었다. 하지만 도원은 위협의 뉘앙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과거와 수업의 관련성을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과거 시험과 수업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혹시 수업 시간이 공부 시간을 빼앗는다는 뜻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두 남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아무튼 그만두시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두 남자는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진태의 집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갈 터였다. 서진태의 위협에도 도원은 수업을 그만두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만둬야 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도원에게 옥란과의 수업은 순수하게 배움의 시간이었고 그 배움이 즐거웠을 뿐이었다. 수업은 점점 깊어졌다. 대화법, 시짓기, 춤에 이어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람의 감정은 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옥란이 찻집에서 차를 따르며 말했다. 부채를 빠르게 붙이면 초조한 거고 천천히 붙이면 여유로운 거예요. 시선이 아래로 가면 부끄러운 거고 위로 가면 지루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도원이 또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옥란이 그 수첩을 빼앗았다. 그만 적어요. 머리로 외우세요. 하지만 자, 지금 제 감정이 뭔지 맞춰보세요. 옥란이 부채를 빠르게 붙이며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도원은 열심히 분석했다. 부채가 빠르니까 초조하고 시선이 아래니까 부끄러운 거.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부끄러우신 겁니까? 옥란은 연기를 한 것이었다.
적어도 부채를 빠르게 붙인 건 연기였다. 하지만 시선이 아래로 간 건 옥란 자신도 모르게 나온 진짜 반응이었다. 도원이 진지하게 자신을 관찰하는 눈길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연기예요. 연기 잘 맞췄네요. 옥란이 태연한 척 넘겼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도원의 새 친구 박수혁이 들어왔다. 오, 도원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분은 누구시오? 수혁이 옥란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 옥란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수혁이 이분은 내 스승님이시오. 스승님? 하하, 자네 스승님이 이리 아름다우시다니. 나도 같이 배울 수 없겠소? 수혁이 옥란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옥란은 부채 뒤에서 웃으며 능숙하게 응대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걸 보며 도원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수혁은 친구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옥란과 수혁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불편한 걸까? 도원은 그 감정의 이름을 아직 몰랐다. 보름이 지나 도원에게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 고향 공주에서 아버지가 보낸 서찰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버지 김진사가 도원의 혼사를 정했다는 것이다. 상대는 이웃 고을 현감의 딸 이소연. 도원이 이번 과거에 급제하면 바로 혼례를 올리겠다는 결정이었다. 도원은 먹먹한 표정으로 편지를 접었다. 조선의 혼사는 부모가 정하는 것이 당연했다. 거부할 권리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수업 시간, 도원의 표정이 어두웠다. 옥란은 그걸 금세 알아챘다. 왜 그래요?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부채를 안 붙여도 알아요. 눈이 슬프잖아요. 도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께서 혼사를 정하셨습니다. 옥란의 부채질이 멈추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도원이 눈치챌 수 없을 만큼만 멈추었다가 다시 부채를 붙였다. 축하할 일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가 누군데요? 이웃 고을 현감의 따님이라 합니다.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옥란은 미소를 지었다. 연습된 완벽한 미소. 잘 됐네요. 과거도 보고 혼례도 올리고. 순서가 딱 좋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수업 주제는 딱 좋겠다. 약혼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법. 옥란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첫 만남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옥란은 월하루로 돌아갔다.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앉았다. 바보. 옥란은 자신에게 말했다. 이럴 줄 알았잖아. 양반이 기생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옥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부채를 꽉 쥐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규칙을 정한 건 자신이었다.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규칙을 어긴 건 자기 자신이었다. 보름 후 약혼녀 이소연이 한양에 올라왔다. 이소연은 고운 자태의 교수였다. 단정한 쪽머리에 정갈한 한복, 조용하고 예의 바른 전형적인 양반집 교수. 그리고 놀랍게도 도원 못지않은 책벌레였다. 도원 서방님, 저도 경서를 좋아합니다. 특히 맹자의 양해왕 편을. 도원의 눈이 반짝였다. 맹자를 좋아하는 여인이라니. 정말입니까? 저도 양해왕 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김좌수가 흐뭇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잘 맞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소연은 도원이 원래 알던 세계의 사람이었다. 서당과 서재, 경서와 과거 시험으로 이루어진 세계. 소식을 들은 옥란은 기방에서 검은고를 뜯었다. 평소보다 거칠었다. 옥란아, 검은고가 무슨 죄라고. 동료 기생 매양이 옆에서 혀를 찼다. 매양은 옥란과 가장 가까운 벗이었다. 그 선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검은고 줄을 3개나 끄는 거야? 옥란은 손을 멈추었다. 정말로 줄이 3개나 끊어져 있었다. 매양아, 나 이상한 것 같아. 뭐가? 기생이 손님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매양이 조용히 옥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람 마음이 기본대로 되면 세상에 눈물이 왜 있겠니? 그 주 도원은 옥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약혼녀에게 줄 선물을 같이 골라달라는 부탁이었다. 옥란은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내일 시장에서 만나요. 기생의 웃음은 가면이다. 옥란은 그 가면을 쓰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가면이 유독 무거웠다. 다음 날 옥란과 도원은 한양시장을 나란히 걸었다. 약혼녀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비녀가 좋을까요? 놀이개가 좋을까요? 도원이 진지하게 물었다. 옥란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이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정성이 보이면 돼요. 옥란이 노점에서 예쁜 비녀 하나를 집어들었다. 은으로 만든 매화 모양의 비녀였다. 이건 어때요? 단아하면서도 예쁘고. 도원이 비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옥란의 머리를 바라보았다. 옥란의 검은 머리카락에 그 비녀가 꽂혀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스승님한테 어울리겠습니다. 옥란의 손이 멈추었다.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비녀가 참. 도원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좋은 비녀라는 뜻이었습니다. 사겠습니다. 이걸로. 도원은 허둥지둥 비녀를 사들고 도망치듯 앞으로 걸었다. 옥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옥란이 아니냐? 돌아보니 서진태였다. 화려한 도포에 부채를 든 서진태가 두 명의 하인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먼저 앞서 걸어가는 도원을 훑었다가 옥란에게로 돌아왔다. 기생이 남자와 시장 나들이라 재미있구나. 수업 중이에요. 선물 고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업? 그래 수업이지. 서진태가 비웃었다. 그 선비 약혼녀가 있다며? 네가 아무리 좋아해봤자. 좋아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은 못 속여, 옥란아. 그놈을 볼 때 내 눈이 달라. 기방에서 10년 넘게 가면을 쓰고 살았으면서 지금은 가면이 벗겨졌더구나. 옥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진태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내 말을 들어. 그 선비 과외를 그만둬. 그럼 내가 월하루 빚을 갚아주마. 향주 어미한테도 한마디 해주고. 그건 안 그러면 그 선비가 한양에서 과거를 볼 수 없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서진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건 빈말이 아니었다. 이조 참판의 아들인 그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다. 옥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생각해 볼게요. 서진태가 돌아간 후 옥란은 한참을 제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저작거리에 먼지가 날렸다. 먼 앞에서 도원이 손을 흔들며 돌아오고 있었다. 스승님, 이 떡이 맛있어 보이는데 같이 드실래요?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옥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월하루로 돌아온 옥란을 기생어미 향주가 불렀다. 향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옥란아 앉아봐라. 향주의 앞에는 은전히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서진태 도련님이 보낸 거다. 100냥이야. 그리고 조건이 있어. 알아요. 김선비의 과외를 그만두라는 거죠. 알면서 왜 아직도 그 수업을 하고 있느냐? 향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100냥이면 우리 월하루가 석 달은 편히 먹고 살 돈이다. 그런데 네가 무슨 촌선비 수업 따위에 매달려서. 따위라뇨? 옥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어머니, 저는 수업료를 제대로 받고 일하고 있어요. 서진태 도련님의 돈을 받고 제 일을 그만둘 순 없어요. 내일? 내일이라고. 향주가 씁쓸하게 웃었다. 옥란아, 너는 기생이다. 기생의 일은 양반을 모시는 거야. 서 도련님이 100냥을 내놓고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그건 아니에요. 옥란의 눈이 붉어졌다. 향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도 옥란이 어렸을 때부터 키운 딸 같은 존재였다. 네가 그 선비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옥란이 움찔했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어미누는 못 속여. 향주가 옥란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기방을 꾸려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 옥란아, 기생이 양반을 좋아하면 다치는 건 기생이다.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선비는 양반집 규수와 혼인할 거야. 너는 그 잔치에서 가물을 올릴 기생일 뿐이야. 알아요. 옥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면서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향주는 말없이 옥란을 안아주었다. 기방의 밤은 길었고 옥란의 밤은 더 길었다. 옥란이 번민하는 사이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다. 도원의 친구 박수혁이었다. 수혁은 도원과 달리 사교적이고 풍류를 아는 선비였다. 기방 출입도 자연스러웠고 여인을 대하는 솜씨도 노련했다. 그런 수혁이 옥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옥란 아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수혁이 찻집에서 옥란을 따로 불렀다. 도원이 뒤늦게 도착하기 전 잠깐의 시간이었다. 제가 불쑥 찾아와서 실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숨기면 더 무례할 것 같아서. 수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옥란 아씨,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옥란은 놀라지 않았다. 수혁의 시선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 기생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직업이니까. 수혁 도련님. 네. 도련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생이에요. 기생이 양반의 고백을 받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의 시작이 되거든요. 나는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안 돼요. 옥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도원이 때문이요? 옥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도원 도련님은 제 학생이에요. 학생이라. 그렇다면 나도 학생이 되면 되는 거 아니요? 수혁 도련님은 배울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잘하시는데? 수혁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오히려 불리할 줄은 몰랐어. 수혁은 깔끔하게 물러났다. 하지만 이 대화를 누군가가 엿듣고 있었다. 서진태의 하인이었다. 그날 밤 서진태는 두 가지 정보를 손에 넣었다. 하나, 옥란이 김도원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 둘, 도원에게는 이미 약혼녀가 있다는 것. 서진태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걸 잘 이용하면. 서진태는 두 갈래로 움직였다. 첫째, 도원의 약혼녀 이소연에게 접근했다. 소연의 친척이 마침 서진태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다. 서진태는 연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연에게 귓속말을 흘렸다. 혹시 아시오? 김도원 선비가 기생 옥란과 매일 만난다는 걸. 수업이라고 하지만 한양에서는 다들 그 두 사람 사이를 수군거리고 있어.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었다. 둘째, 도원의 과거 시험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서진태의 아버지인 이조참파는 과거 시험 시관과 연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손을 쓸 순 없었지만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었다. 공주 김도원이라는 선비가 기방을 드나들며 공부를 게을리한다더라. 이 소문이 과거 시험 관련 인사들 사이에 슬슬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소연은 직접 도원을 찾아갔다. 도원 서방님, 할 말이 있어요. 소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서늘했다. 기방 기생과 매일 만나신다면서요? 아, 그건 수업입니다. 사교를 배우는 중이라. 사교를 배우는데 꼭 기생이어야 하나요? 그건 김좌수 어른께서 소개를. 한양에서 소문이 파다하다더군요.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 기생과 다닌다고. 도원은 당황했다. 자신과 옥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자 변명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소연 아씨, 정말로 저와 옥란 사이에는. 이 수업을 그만두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소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만두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도원은 홀로 남겨졌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소연의 말이 맞았다. 수업을 그만두면 모든 것이 간단해진다. 과거 준비에 집중하고 약혼녀와의 관계를 지키면 된다. 그런데 왜 그만두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걸까? 도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도원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찻집에 갔다. 옥란이 먼저 와 있었다. 오늘따라 옥란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서진태의 위협, 향주의 압박,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괴로움. 옥란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수업을 그만두는 게, 수업을 끝내야 할 것. 둘 다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말이었네요. 옥란이 쓸쓸하게 웃었다. 도원은 고개를 숙였다. 약혼녀가 와서 소문도 돌고.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옥란은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원래 석 달 계약이었는데 한 달 만에 끝나는 거네요. 뭐 많이 배우셨잖아요. 덕분입니다. 스승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사람 앞에서 벌벌 떨었겠죠.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김도원 선비님. 옥란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으로 선비님이라고 불렀다. 학생도 이름도 아닌 거리를 두는 호칭이었다. 옥란 아니 스승님 감사했습니다. 도원이 깊이 절했다. 옥란이 찻집을 나갔다. 도원은 빈 찻잔을 바라보았다.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문 밖에서 옥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원은 몰랐다. 옥란이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벽에 기대어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는 것을. 이별 후 열흘,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원은 방에 틀어박혀 공부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경서를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옥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채 뒤에서 웃던 모습, 춤을 가르치며 잡아주던 손, 시를 읽고 진심이 있다고 했던 목소리. 집중해야 한다. 과거가 코앞인데. 도원은 고개를 흔들며 책에 눈을 고정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손은 수첩을 펼치고 있었다. 대화는 물처럼. 옥란이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 적혀 있었다. 그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필기가 이어졌다. 옥란이 한 말 하나하나를 적어둔 것이었다. 언제부턴가 그 필기의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 수업 내용이 아니라 옥란 자체에 대한 기록이었다. 오늘 스승님이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었다. 스승님의 손은 작지만 힘이 세다. 스승님이 화를 낼 때 코가 살짝 벌름거린다. 도원은 수첩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스승님을.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수혁이었다. 도원아, 내일 과거인데 밥은 먹고 다니냐? 수혁이 음식을 들고 와 앞에 놓았다. 도원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찼다. 자네 지금 공부 못하고 있는 거 다 보여. 그런 건 아니라. 옥란 때문이지. 도원이 움찔했다. 수혁이 한숨을 쉬며 앉았다. 나도 옥란에게 고백했었어. 차였지만. 수혁이 네가? 옥란이 내 고백을 거절한 이유 알아? 자네 때문이야, 이 바보야. 도원의 눈이 커졌다. 나 때문이라니. 옥란은 자네를 좋아해. 기방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야. 모르는 건 자네 하나뿐이야. 도원은 말을 잃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약혼녀가. 그래, 약혼녀가 있지. 그리고 옥란은 기생이고.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묻겠어. 자네의 진짜 마음은 뭐야? 세상 눈치가 아니라 자네 가슴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도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과거 시험 당일이 밝았다. 한양 성균관 앞에 수백 명의 선비가 모여 있었다. 도원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시험 문제가 내려왔다. 주제는 인에 대하여. 도원은 붓을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옥란, 소연, 아버지, 과거, 미래.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집중해야 한다. 도원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옥란이 가르쳐준 말을 떠올렸다. 시란 건 결국 진심이 전부거든요.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원은 인에 대해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안이 아니었다. 자신이 한양에서 겪은 모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신분과 예법 너머에 있는 진정한 어집에 대한 글이었다.
옥란에게 배운 것들이 그래 뼈대가 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도원이 시험장을 나서는데 서진태의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도원 선비, 우리 도련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 하셨소. 무엇입니까? 옥란이 오늘 밤 서 도련님의 잔치에 올 거라 하셨소. 마지막 만남이 될 거니 보고 싶으면 와보라 하셨소. 도원의 눈이 커졌다. 마지막 만남이라니. 무슨 뜻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수혁이 옆에서 도원의 팔을 잡았다. 도원아, 함정일 수 있어. 말아 하지만. 도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옥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자기 때문이었다. 가야 해.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도원은 서진태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곧장 월하루로 달려갔다. 월하루에 도착했을 때 기방 안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진태가 직접 월하루에 와 있었던 것이다. 옥란이를 내 잔치에 데려가겠다. 향주 어미, 값은 충분히 치르겠소. 서진태가 은전 뭉치를 탁자에 던졌다. 향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옥란을 바라보았다. 옥란은 고개를 저었다. 싫다고 했잖아요. 네가 싫다고 하면 끝인 줄 아느냐? 서진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방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비에 흠뻑 젖은 도원이 서 있었다. 옥란. 옥란의 눈이 커졌다. 왜 여기에? 서진태가 돌아보며 비웃었다. 이게 누구야? 촌선비가 웬일이야? 도원은 서진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떨었을 것이다.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서 도련님, 옥란은 사람입니다. 뭐?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 놈이 나한테. 이조 참판의 아드님이건 누구건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았다. 옥란이 가르쳐준 것들이 있었다. 눈을 마주치는 법, 진심을 말하는 법, 그리고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버텨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서진태는 잠시 도원을 노려보다가 하인들에게 눈짓했다. 하인 2명이 도원에게 다가갔다. 건드리지 마. 옥란이 소리쳤다. 그녀가 도원 앞에 섰다. 서 도련님, 제가 갈게요. 대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옥란 안 돼. 괜찮아요. 옥란이 도원을 바라보며 웃었다. 비에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멈추어라. 김좌수였다. 포졸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수혁이 급히 김좌수에게 알린 것이었다. 서진태, 기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소문이 네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조 참판인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문이 체면에 금이 가는 것이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 서진태는 이를 갈며 월하루를 나갔다. 위기가 지나갔다. 기방 안에 도원과 옥란만 남았다.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왜 왔어요? 오지 말라 했잖아요. 옥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가지만 말하고 가겠소. 도원이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빗물에 번져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위에 수십 번 쓰고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줄. 옥란이 그것을 받아 읽었다.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건 사교가 아니었소. 당신이었소. 옥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바보 같은 양반이. 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시를 잘 짓지 못하오, 말도 잘 못하고 춤도 못 추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소. 도원이 옥란의 2 손을 잡았다. 내 진심은 당신이요, 옥란. 빗소리 속에서 2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과거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한양 종로에 방이 붙었다. 김도원 급제. 도원은 멍하니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수혁이 등을 탁 치며 환호했다. 해냈잖아, 이 자식아. 도원은 웃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축하 잔치가 아닌 월하루를 향하고 있었다. 기방 앞에 도착했을 때 옥란이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합격했어요? 네. 옥란이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부채 뒤에 숨기지 않는 날 것의 웃음이었다. 축하해요, 도원 도련님. 도원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시장에서 샀던 매화 비녀였다. 약혼녀에게 주려고 샀던 그것을 도원은 끝내 건네지 못하고 품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이건 그때 시장에서 말했지요. 스승님한테 어울린다고. 옥란의 눈이 젖어들었다. 도원이 조심스럽게 비녀를 옥란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약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소. 소연 아씨에게도 직접 사과를 드렸소. 그럼 쉽지 않을 거요. 아버지가 분노하실 거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거요. 기생과 양반이라고. 도원이 옥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잖소. 실한 건 결국 진심이 전부라고. 옥란은 웃으며 울었다. 아니, 울면서 웃었다. 기방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앞에 가면을 벗었다. 훗날 김도원은 정조 임금의 개혁정치 아래에서 고을 현감으로 부임했다. 그의 곁에는 기적을 벗은 옥란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신분의 벽이 높았지만 그 벽 위로 매화는 해마다 피어났다. 조선 최고의 연애 선생님이 가르친 마지막 수업은 이것이었다. 진심은 신분도 규칙도 세상의 시선도 넘을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